예,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고 구절장입니다. 예, 우리 정원을 새로 요리 만들어 가지고 꽃하고 꽃나무들 좀 심어놨는데, 집사람이 눈 때문에 어제 병원에 갔다 오고 하면서 물을 좀 못 줬거든요. 그래 놨더니 대부분 이렇게 표가 납니다. 이런 관목이나 풀 같은 경우는 물 주고 나면은 한 5분 10분 후에 대부분 표가 납니다. 그리고 물을 한 10분 동안 주면은 주는 도중에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건 지금 메리골드 같은 경우는 어제 물을 하루를 안 줬는데 이렇게 스스로 꽃을 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잎이 이렇게 말라 가지고 고사 직전까지 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물을 안 줬다면은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자주달개비 같은 경우도 이제 뿌리가 활착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활착이 안 됐습니다. 완전히 활착되게 되면은 아침에 일나면은 요게 쫄깃쫄깃하게 배처럼 나랑잎처럼 그렇게 쫙 서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물이 조금 부족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초들에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은 최소한 흙 속으로 3cm 정도 스며들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10에서 15분 정도는 줘야 됩니다. 물을 갖다 콕 뿌려가지고 이렇게 물이 개배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물이 다 준 거 아닙니다. 손으로 파보면은 안은 뻐석뻐석거리고 바삭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요런 우리는 마사토 땅이거든요. 마사토 땅은 10에서 15분, 그리고 좀 이래 점질토가 많은 땅들은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가지고 3cm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점질토가 좀 많은 토양이라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을 물을 줘야 된다. 그래야 3cm까지 내려가고, 그 주는 동안에 잎이 파리파리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사토끼가 많기 때문에 보통 10에서 15분이면은 3cm를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아침에 일나면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물주기를 합니다. 물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물이 완전히 3cm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고려주는 게 물주는 포인트입니다. 물주는 거 사실은 굉장한 그 노하우고 기술입니다. 그렇지 않고 초보자들한테 물을 주라 해놔놓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위에 이렇게 물이 개배 있으면은 물이 까딱 충분히 푹 줬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 생각이 되면은 이 나무들은 이 물 주는 사람이 떠나고 나면은 다시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잔디나 초하류 같은 경우는 3cm, 그리고 제가 그 소나무나 이런 교목 같은 경우는 5cm 정도면은 충분하다. 왜냐하면은 교목 같은 경우는 뿌리가 깊잖아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가뭄을 타는 거는 주로 20cm 안팎의 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 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거죠. 위로 올라오는데 대신에 위가 가물어 뿌리면 위에 20cm까지는 가뭄을 탈 수가 있죠. 그러니까 3cm나 5cm 정도. 이 초하루 물 주듯이 줘도 이런 교목들은 크게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목들도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결국은 말라 죽게 돼요. 말라 죽지 않더라도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 줄 때는 반드시 3cm에서 5cm까지 스며들 수 있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주는 게 푹 주는 거고, 물을 제대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메리골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게 지가 스스로 이 꽃을 갖다가 떨어뜨려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라고. 안 그러면 자기가 가물어 가지고 건조 때문에 위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영구 위조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잎을 오므리고 그리고 꽃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아놓고 좀 이따 출근할 때쯤 되면은 완전히 확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위조 상태가 좀 심합니다. 심한 것들은 어차피 죽게 되고 말라가지고 죽게 되고 새로운 가지들이 다시 새로운 잎들이 나게 되겠죠. 자, 여기는 이 정도면 한 10분 정도 제가 줬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오래 줄 필요는 없습니다. 10분 정도면 거의 물 주는 게 적당하다
여기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저게 심한 데 있잖아요. 점질토가 많은 데는 10분 15분간 안 된다. 그보다 훨씬 많이 줘야 된다. 자, 요거는 장미입니다. 장미도 역시 관목과 교목 사이지만 한 3cm 정도 스며들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20cm까지는 가뭄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보질 않거든요. 20cm 밑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잔디나 초하류나 뭐 교목이나 20cm 이내까지가 잔뿌리가 많고 습기를 수분을 흡수하는 주로 주 90% 이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아무리 교목이라 해도 뭐 1m 밑에서 물을 빨아 가지고 올라오는 거 그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은 20cm 이내에서 다 거기에 수분 보충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가뭄이 다 저거 되는 거지, 그거보다 더 깊은 곳 뭐 1m 이내 이런데 뭐 지하 수위가 높다 해가지고 죽지는 않겠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무가 굉장히 꽃도 제대로 못 피우고 자라지도 못하는 이런 저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선화하고 요거 백합 나리죠. 나리는 지금 많이 컸습니다. 수선은 꽃을 펴들면 나리는 지금 한참 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나리거든요. 나리 향도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저 팔라핀 라일락하고 요 라일락 시린가 벌가리스죠. 요거하고는 지금 꽃을 피워 가지고 정원 가득히 향기가 은은한 향이 정원 가득히 있습니다. 정원 주위에만 가도 향이 솔솔 납니다. 봄 향기에 가깝죠. 그런데 요거 백합 나리 같은 경우는 한 다음 달 중하순 그 다음 달 요때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데 한 6, 7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다른 데는 언제인지 몰라도 그때 되면은 거의 이 시린가 계열 그리고 수수과따라이 개회나무 라일락 요런 종류들보다가 더 향이 진하게 풍겨나더라고요. 자, 여기는 요쯤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뭄을 안 타는 것들은 화분 같은 데는 이 북쪽 하나만 이제 다른 데로 안 세고 내려가면서 이 전체적으로 퍼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화분은 제가 보통 한 5분 정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박이나 유기질 거름을 위에 많이 돋는 데는 아이고 요거는 지금 가물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처럼 유기질 비료가 많은 데는 3분을 줘도 유기질 비료는 보습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거 5분 10분 줬는 것만큼의 저기 효과가 있습니다. 저 펜지하고 삼색 제비꽃, 비올라라고 하죠. 삼색 제비꽃하고 이런 것들도 어제 하루 물을 안 줬는데 자고 나도 완전히 회복을 못했네요. 원래는 자고 나면은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빵긋빵긋 뚫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도 가뭄을 그만큼 탔다는 거죠. 얘도 어제 물을 안 줬는 게 그 표가 확 나네요. 어제는 참 병원에 간다고 여러 가지로 놓친 게 많아요. 화분은 유기질 비료하고 바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부두칩하고 이런 것들이 위에 또는 토양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짧게 주더라도 빨리 저거를 습기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습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화분에 물 줄 때는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줘도 다른 일반 토양에 5분에서 10분 정도 돋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마사토 질이 많기 때문에 물 줄 때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떠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제가 모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요 모종을 내놨는데 모종이 요리 났죠. 요것도 물을 안 주게 되면은 금방 옆에 요거는 모종을 낳는 거를 물을 주는 거를 갖다가 제가 며칠 동안 놓쳤습니다. 제가 일도 바쁘고 뭐 다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랬더니 이렇게 모조리 싹 말라 죽어 버렸습니다. 싹 말라 죽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싹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도 물 주기를 게을리 하면 싹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을 줘야 된다. 물 줄 때는 푹 묵을 수 있도록 상토, 요건 지금 상토에 넣어놨거든요. 상토는 일반 그거보다가 훨씬 물을 빨리 스며들이고 그리고 보습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요거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푹 주고 매일 아침에 이렇게 개밥, 염소 사료 주고 나면 꼭 이렇게 줍니다. 2020년 4월 7일, 오늘이 7일이죠. 6일입니까? 7일입니다. 7일. 4월 7일 아침에 그 팔공산 조경과 구돌장 농장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